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KIST 김종호 교수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AI 시대의 심장, HBM,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앞으로 한 15년, 그 이상 우리 산업을 이끌 이 HBM 기술 로드맵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시다시피 생성형 AI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요. 처리할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GPU랑 저장하는 메모리, 이 사이의 길이 너무 좁아서요. 전체 AI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는 그 병목 현상,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HBM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최신 AI, 특히 GPT 같은 모델의 핵심인 어텐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텐션이요? 네.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GPU랑 HBM 메모리 사이에 엄청난 데이터를 정말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이게 바로 고전적인 컴퓨터 구조, 그러니까 연산 장치랑 저장 장치가 딱 분리된 폰 노이망 구조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시간 지연이죠. 구조적인 문제군요. 결국 HBM의 데이터 전송 능력, 다시 말해 대역폭이 AI의 응답 속도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세계 HBM 시장의 한 90%? 그 정도를 점유하면서 잘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환경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미래 기술 표준을 우리가 직접 제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군요. 오늘 볼 로드맵이 바로 그 청사진인 셈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과제들이 있을까요? 로드맵의 가장 큰 방향은 AI 스케일링 법칙,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AI 스케일링 법칙? 네. AI 모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HBM 성능 역시 이걸 뒷받침해야 한다는 거죠. 모델 파라미터가 1000조 개에 달할 그런 미래를 대비하려면 HBM 성능도 지금보다 한 1000배는 향상되어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1000배요? 네. 예전에 반도체 산업 이끌던 게 무어의 법칙이었다면 이제 AI 시대에는 이 스케일링 법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야, 1000배 향상이라니. 정말 엄청난 목표인데요. 성능을 그렇게까지 높이려면 어떤 난관들을 넘어야 하는 건가요? 크게 몇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대역폭, 그러니까 속도죠. 속도? 네,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그 인터커넥션의 개수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각 통로의 속도를 막 높이는 데는 그 물리적인 한계가 따르거든요. 노이즈나 신호 간섭 같은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HBM 세대가 발전할수록 GPU랑 연결되는 그 미세한 통로, TSB라고 부르는 거나 인터포저 라인, 이 수를 계속 2배씩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BM4에서는 이 통로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어나죠. 와, 2대씩이나? 네. 장기적으로는 전기 신호 대신에 아예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통신 기술 도입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통로가 그렇게 많아지고 데이터가 막 빠르게 오가면 열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냥 스마트폰 오래 써도 뜨거운데 이거 비교도 안 되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냉각 기술이 HBM의 미래를 좌우할 진짜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요. 냉각이요? 네. GPU 자체의 열이 HBM에 전달돼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특히 HBM4부터는 HBM 맨 아래층에 있는 베이스 다이라는 곳에요. 데이터 압축이나 오류 수정 같은 일부 연산 기능까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HBM 자체에서도 연산을요? 네. 그러면서 HBM 자체 발열도 심각해지는 거죠. AI는 결국 열과의 전쟁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공기나 물로 식히는 방식, 공냉식이나 수냉식, D2C 같은 걸 넘어서요. HBM5나 6세대쯤 가면 아예 기판 전체를 비전도성 액체에 푹 담그는 액침 냉각. 액체에 담근다고요? 네. 그리고 HBM7, 8세대에는 칩 내부에 아예 냉각수가 흐르는 길을 만드는 임베디드 쿨링 같은 차세대 기술이 필수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근데 아까 HBM4 베이스 다이에 연산 기능이 들어간다는 점, 그거 되게 흥미롭네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조금씩 갖게 된다. 이런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HBM 로드맵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 메모리 내 컴퓨팅,
Computing in Memory, CIM입니다. CIM. 네, GPU까지 데이터를 막 옮기던 시간, 에너지, 이걸 줄이려고요. 간단한 연산은 메모리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자, 이런 개념이죠. HBM4가 그 시작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GPU 회사마다 요구하는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맞춤형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맞춤형 베이스 다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마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를 활용할 거고 SK 하이닉스는 TSMC랑 협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경쟁 구도도 달라지겠네요. 네, 그리고 HBM5 이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발열 관리 때문에 이 연산 기능을 아예 HBM 칩스택의 맨 위로 옮기는 그런 구조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속도랑 지능은 알겠는데 AI 모델이 계속 커지면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용량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칩을 높이 쌓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D램 칩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 12단에서 16단, 24단 이상으로 가는 거요. 이게 기본 방향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냉각 문제 때문에 무한정 높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HBM 타워를 하나의 패키지에 이렇게 배치하는 HBM 타운 형태. HBM 타운이요? 네, 혹은 전력 순보고 좀 적은 모바일용 LPDDR 메모리, 이건 활용한 HBM,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HBM 옆에다가 대용량 저장 장치인 낸드 플래시를 함께 쌓는 HBF, HBM 플래시 구조, 이게 HBM7 이후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이랑 낸드를 같이 쓴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HBM이 이제 단순 부품을 넘어서는 거예요. HBM을 중심으로 다양한 메모리가 연결되고 작동하는 HBM 중심 컴퓨팅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CXL 같은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 통합도 필수적이고요. 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막 융합되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칩들을 잘 연결하고 지지하는 패키징 기술, 이쪽 변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칩하고 칩을 연결하는 본딩 방식이 카파 투 카파, CU 본딩으로 전환되는 게 중요합니다. 카파 투 카파요. 구리랑 구리. 네, 구리끼리 직접 붙이는 건데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촘촘하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TSB 통로 수를 늘리는 데 유리하고요. 열을 전달하는 능력도 한 100배 이상 뛰어나서 냉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아마 HBM5나 HBM6부터 본격 도입될 걸로 보이고요.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한테는 이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HBM 칩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기판 있잖아요. 인터포저. 이것도 현재 실리콘 기반에서 크게 한계를 좀 극복하고 더 많은 TSB를 수용할 수 있는 글래스 인터포저, 그러니까 유리 기판으로 HBM6 이후에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리기판까지. 정말 첨단 기술의 집약체네요. 정리해보면 HBM의 미래는 단순히 메모리 성능 개선, 이걸 넘어서서요. AI 시대의 컴퓨팅 시스템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더 빠른 속도, 대역폭, 더 큰 공간, 용량, 그리고 자체 연산 능력 CIM,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걸 뒷받침하는 냉각과 패키징 기술의 동반 혁신이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AI 스케일링 법칙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반도체 발전 속도를 정의하고 있고요. HBM 기술은 정말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HBM4의 맞춤형 베이스 다이 도입은 HBM이 단순 부품에서 어떤 시스템 솔루션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고요. HBM7 이후에 HBM 통합이나 HBM 자체의 네트워크 스위치 기능까지 내장내는 건 그야말로 HBM 중심 컴퓨팅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현재 시정 점유율도 보면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미래 기술 변화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고 또 종합적인 역량, 그러니까 설계부터 패키징, 냉각 솔루션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능력을 갖추느냐가 앞으로 HBM 시장의 리더십을 결정짓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역량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오늘 HBM 기술 로드맵에 대한 심층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AI 반도체의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